안녕하세요. 산사나무 아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를 오늘도 표지 화면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 오빠가 입은 옷이 꽤 요즘 옷 같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화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공부 방법은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각자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정확히 그렇게 해야만 잘할 수 있다라는 답은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요, 처음에 자막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세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중국어를 할 때는 중국인이 하는 말을 100% 알아듣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중국인이 말할 때 최대한 아는 단어를 들은 다음에 상황을 캐치해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번 여러분의 공부에 포함시켜 보세요. 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래도 최대한 아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유추 능력도 생겨요. 그거 찍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찍는 것도 정확한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听力가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자막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세요 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영화를 보세요. 자, 아까 자막을 보지 않고 최대한 추측했어요. 자, 그럼 자막을 볼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눈으로 자막을 볼 때는 조금 더 들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는데 안 들린 단어를 눈으로는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단어가 나 이거 아는 단어인데 아까 안 들렸는데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쑥 넘어갔구나. 이런 걸 이해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역시나 모르는 단어는 유추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바로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꼼꼼하게 공부하기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꼼꼼하게 다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풋은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공부하시기로 하셨다면은 일단 꼼꼼하게 앞에 두세 편 정도를 해놓으면 뒤에는 겹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스크립트까지 공부를 마치셨으면 그 다음에는 영화를 다시 보셔야겠죠. 자, 영화를 다시 보실 때는 그건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자막을 보면서 하는 게 맞는 레벨의 분도 계실 거고, 자막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말 잘 들리는 조금 더 상위 레벨의 분이 계실 텐데 자기에 맞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복습을 해야죠. 자, 복습은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저는 자 좋아하는 역할을 골라서 그것을 소리내서 많이 읽게끔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말투를 따라하다 보면 실제 좀 정말 더 회화같이 생동감 있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말투를 계속 한 영화를 공부할 때 따라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주 쓰는 어휘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해서 안정감 있게 모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많이 듣기라고 한 거는 오디오 파일을 자주자주 듣는 것도 좋고요. 오디오 파일이 없다, 나 그냥 영화를 잘라서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 반복해서 귀만 집중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자,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론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장면 공부할 차례인데 시작해 볼게요. 밭에서 일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장 대장님이 흙을 왕两边, 자, 여기에 왕은 어느 쪽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거랑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왕을 쓰는 것은 어떤 것이 이동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옮겨지고 가고 오고 이럴 때 쓰는 쪽으로입니다. 그래서 흙은 왕两边 양쪽으로 따. 흙 이렇게 양쪽으로 골라라. 땅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으로 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这干活 자, 干活는 일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주로 노동의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자, 여기 주토라는 홈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겠죠. 자, 일할 때 말이야. 주토 홈이는 빠더抓진. 자, 빠 쥐다 잡다의 뜻이에요. 뭔가 손잡이가 있는 걸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요.抓진 꽉이에요. 꽉. 그래서 빠더抓진 꽉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쇼송 손이 느슨하면 송 느슨하다. 롱이 따파오 아주 쉽게 물집이 생겨. 따파오 물집 생기고 부르트고 그런 거예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흙은 이렇게 하고 호미는 꽉 잡고 만약에 너 그러다가 손 느슨하면 거기에 물집 생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봤지만 중요한 대사라고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순진신하고 찡치호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라이, 일로 와봐. 게 산디에, 산디에한테, 삼촌한테 마코즈 단추를 지에카이 풀러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이랑 그 환환하고 노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오고 찡치호랑 마주치죠. 찡치호가 我正写材料呢 그래요. 정은 여기서의 정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현재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형. 그리고 写材料는 여러분 材料는 뭔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모은 자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시에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취재해서 글을 쓰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그런 의미에서의 문서 작성, 글 작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글 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我在描写那棵开红花的山楂树. 我在, 난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在 하고 있다 이런 진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描写 묘사하다죠. 我在描写 나는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를? 그 빨간 꽃이 피는 산사나무를 나는 묘사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순진신이 니 원비 很好 원비 글솜씨예요. 너 글솜씨가 되게 좋더라. 뭐고 근데 让你写这些东西 랑 누구한테 뭐 하라고 시키다 이런 의미죠. 영어로 치면 뭐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그런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让你 너한테 写这些东西 이런 거 쓰라 그러는 거는 즉 너한테 막 혁명 교과서에 나오고 이런 거 쓰라 그러는 거는 真是可惜你的才华了. 자, 才华는 재능이에요. 그래서 真是可惜 진짜 아깝다. 你的才华 너의 재능이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찡치호가 좀 펄쩍 뛰죠. 不会呀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회의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능성의 뜻입니다. 즉 이런 확률이 있다 없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호해야 그러면은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런 가능성 없어. 이런 뜻이에요. 这是革命教材一定要写好 라고 이야기하죠. 这是 이거는 革命教材 혁명 교재예요. 一定要写好 자, 쉬운 표현이지만 통째로 입에 있게 해두시라고 표시해 드릴게요. 一定要 꼭 반드시 뭐뭐 한다 이런 뜻이죠. 저는 꼭 반드시 잘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순진신이 你也害怕自己犯错误? 라고 해요. 사실 여기 말투를 보면은 물음표처럼 반문하는 표현입니다. 약간 말의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그런 반어문의 느낌이에요. 你也害怕? 너도 무섭니? 라고 해요. 自己犯错误. 자, 여러분 여기에 犯错误 알아두실게요. 잘못을 저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너도 잘못을 저지르는 게 무섭니? 라고 물어요. 뭔가 순진신 눈에는 얘가 되게 좀 똑부러져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我要是不犯错误, 제가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요 하면서 要是如果하고 비슷하죠?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말이죠. 高中毕业之后,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就能留校工作. 자, 留라는 단어는 남다, 남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留校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아닌데 여기서는 학교에 남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안 저지르면 저는 졸업한 다음에 학교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那样, 만약에 내가 학교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就可以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帮着妈妈养家了. 자, 우리 빵 되게 많이 나오죠. 실제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帮 마마, 엄마를 도와서 养家 가족을 부양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졸업을 한 다음에 학교에 남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엄마를 도와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요.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那你就写好那棵山楂树吧. 那么 그러면은 너 写好 잘 써라. 那棵山楂树吧.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써. 至少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단어 먼저 읽기 전에 보시면 자, 요 단어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接. 자, 성조가 일성이에요. 그쵸? 열매를 맺다, 열매가 열리다 이런 동사일 때는 일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至少 적어도 它 산자수, 산사나무가 结的果子 열리는 열매는 红色的 빨간색이니까 순진 씨는 빨간 꽃이 필 거라고 생각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전에 장면에도 보면. 근데 어쨌든 얘한테 그래 그거 잘 써라. 뭐 꽃은 내가 모르겠지만 열매는 확실히 빨간색이니까 至少 이 표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좀 보여요. 징치유한테. 写材料 이렇게 글 쓰는 거는 费眼镜. 자, 여러분 费眼은 사용하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费眼镜 하면은 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게 그냥 사용이 아니라 많이 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费眼镜 하면은 눈을 많이 써. 光线太暗 그 빛이 太暗 너무 어두우면은 可不行안 된다. 자, 여기에 可도 강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장면 할 때 可是가 강조라는 거 배웠죠. 可도 강조입니다. 그래서 可不行 안 되지, 절대 안 돼, 정말 안 돼 이런 뜻이 됩니다. 첫 장면에 괄호가 나오는 어떤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도 그 부분이에요. 这次谈话之后 이번 대화를 마친 다음에 老三一连几天 이连은 연달아서 연달아 며칠 동안 또 没有露面. 자, 露面이라는 표현은 알아두세요. 은근 자주 나옵니다. 자, 露는 어디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에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비추다, 모습을 보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오산이 며칠 동안 안 보인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인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할게요. 방금 설명에서 그 라오산이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왔어요. 환환이 좋아하면서 산디에 삼촌 이러고 가죠. 환환 이러고 이제 기쁘게 서로 만나요. 산디에 니 취나러 어디 갔었어요?
순진신이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말을 걸죠. 还在写哪棵山楂树呢 라고 해요. 여기서의 여러분 하이는 무슨 뜻인가요? 아직도 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在너 하면은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还在写那棵山楂树呢 아직도 그 나무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찡치오는 보고 싶었나 봐요. 싼 거가. 그래서 你这些天跑哪去了 라고 해요. 你这些天. 자, 여러분도 요거는 기억했다가 쓰실 수 있어요. 요 며칠 이란 단어는 这些天 여러 날이니까 시에를 써서 나타냅니다. 싼거 너는 요 며칠 跑哪去了 어디 갔었어? 찡치오가 이렇게 말하죠. 我还以为你调走了 라고 해요. 调走는 여기서 여러분 调는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특히 회사나 이런 데서 근무지 이런 것을 정근시키고 전출시키는 걸 말하고 调走니까 전출당해서 간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我还以为 나는 이런 줄 알았어 라고 여기서 끊으면 되고요. 你调走了 네가 정근 나간 줄 알았어. 너무 안 보이니까. 자, 여기 여러분 我还以为 알아두세요. 쉬운 표현이에요. 그쵸? 근데 자주 써서 여러분께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뭐인 줄 알았어. 근데 뉘앙스는요. 내가 잘못 알았을 때 씁니다. 我还以为 뭐뭐뭐면 나 이런 줄 알았네 라는 뜻이 돼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我帮二堆修柴油机去了 라고 해요. 자, 여러분 봐요. 또 빵이 나왔죠? 진짜 많이 나오죠? 나는 누구를 도왔나요? 二堆 어떤 뭐 부대 이름이겠죠. 이 부대, 뭐 이 대대 이러려나요? 그 팀을 도와서 시오 도와줬다. 내가 얼도에를 도와서 고쳤다. 자이오지 디젤 엔진 어떤 그런 기계를 고치러 갔다 왔어. 이런 뜻입니다. 你也不告诉大妈医生欢欢天天找你呢 라고 찡치오가 얘기를 해요. 뭐 말은 겉으로는 너는 왜 아줌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환환이 매일 너 찾았어 이런 말이지만 사실 속마음이 보여서 저는 조금 찡치오가 귀엽게 느껴졌던 대사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까오수 아시죠? 까오수는 알려주다, 말해주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성은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그래서 까오수, 쉐이쉐이, 이성 하면 누구한테 좀 알려주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니예 부 까오수 다마 이성 아줌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환환도 매일 널 찾았거든 라고 얘기해요. 走得急 너무 급하게 갔어. 没时间过来说一声 자, 여기에 说一声은 아까 했던 까오수 이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찡치오의 만년필을 보고 얘기해요. 你那支钢笔漏水了. 자, 여기에 제가 단어를 깡비, 만년필입니다. 네 그 만년필 漏水, 잉크가 새는 거겠죠? 너 만년필 샌다. 以旧换新吧. 자, 여러분 여기에 以旧换新은 뭐 그래도 저는 소설도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래된 것을 사용해서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거 헌 거랑 내 거 새 거 바꾸자 이럴 때도 쓰지만 우리 요즘에 그 가전제품 파는 그런 가게에서 쓸 때는 보상 판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오래된 거랑 바꾸는 거. 자, 그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뭐 요거 알아두시면 생활에서는 유용할 수 있어요. 我这不是送你礼物 찡치오가 좀 표정이 그러니까 我这不是 나 아니야 送你礼物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선물 주다는 送礼物 기억하세요. 선물 주다. 선물이 아니라고 굳이 말하죠. 我这是为革命节约墨水呢 자, 나는 있잖아. 왜가 나왔어요. 뭐를 위해서. 为革命 혁명을 위해서 여기서 끊으세요.
지혜 위에는 전략하다입니다. 모水 잉크예요. 그래서 나는 혁명을 위해 잉크를 전략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또 물어볼 때는 시화마 그래요. 이거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만년필을 선물합니다. 찡치우가 罗老师通知我回学校排练个节目라고 얘기해요. 찡치우도 이 앞에 보면 그렇게 막 친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되게 자기가 이제 갔다 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罗老师 선생님이 通知我 통지했어요. 통보했어요. 뭐라고요? 回学校 학교로 돌아가서 바이리엔 거节目. 자, 여러분 바이리엔은 어떤 공연 같은 거 미리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를 갔다 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학교가 바로 옆이 아니고 다른 그 도시 시내로 갔다 와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还鼓励我好好表现. 鼓励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죠. 하이는 뭐 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 라오스가 통지워 나한테 통지를 했고 또 鼓励 격려했어요. 자, 뭐라고 격려를 했냐면요. 好好表现 이라고 격려를 했어요. 자, 저는 여기에 表现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表现은 한국어 발음으로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말과 조금 쓰임새가 달라서 좀 뜻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되게 길게 뜻을 썼거든요. 보시면 실력, 성과를 보여주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네, 表现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가진 거를 드러내고 밖으로 그 어떤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주고 그런 거를 동사로 나타낼 때도 쓰고요. 그렇게 보여진 실력, 그렇게 나타난 어떤 아웃풋들 이런 것도 명사로 쓸 때도 표현 表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表现이 나올 때는 여러분 뜻을 조금 언제 쓰였나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단어에 대한 쓰임새를 조금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뒤에 이어서 보면은 선생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아까 鼓励 너 잘해라 好好表现 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 뭐라 그랬냐면 争取能够留校. 자, 争取는요. 정은 우리 전쟁할 때 그 쟁자예요. 쟁취하다예요. 뜻이 좀 강하죠. 그래서 정취라는 거는 그 진짜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듯이 어떤 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노력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이뤄내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能够留校 하면은 학교에 남는 거를 남을 수 있도록 정취, 쟁취해라. 꼭 해라, 노력해서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실력에 따라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뭐 表现 争取 쉬운 단어 아니야 하겠지만 실제로 되게 다양한 문장이 쓰이거든요. 우리말엔 이 뜻도 되기도 하고 저 뜻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뉘앙스를 이해하라고 길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 我明天要回市里几天. 나는 내일 해야 돼. 回市里 시내로 돌아가서 几天 며칠 동안 그렇게 돌아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순지엔 신이 오늘 왔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你明天一早就走 해요. 너 내일 一早 하면은 아침이 되면 바로 就走 가야 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것도 기억해 놓으실게요. 이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뭐뭐뭐 하면 곧바로 뭐뭐뭐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 아침에 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문이 나오죠. 老三跟静秋约好. 자, 여러분 누구랑 뭐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跟谁约好我跟妈妈约好我跟老师约好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等他回来时 자, 요것도 설명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等时等的时候 하면은 뭐뭐 할 때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올 때 等他回来时 그녀가 돌아올 때 他会在县城接他 县城은 뭐 그 시내로 나가는 거죠. 그 시골에서 거기 가가지고 接他 마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约好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세 번째 장면 어떠셨나요? 영화 장면 보는 거, 복습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스크립트 공부한 다음에는 꼭 장면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 때 또 뵐게요.